네, 안녕하세요. 주린이 바람개비입니다. 오늘 21년 1월 29일자 주식시장이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도 상황이 썩 좋지 않죠. 상황이 썩 좋지 않고요. 장 마감했는데 아쉽게도 개인이 열심히 매수를 했지만 아쉽게도 3천선을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그 92.84포인트 떨어져서 2976.21 포인트로 종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28.73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 우선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전과 동일하게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과 그 다음 시가총액순, 그 다음 상승이나 하한가 이쪽 본 걸로 해서 살펴보기로 할 텐데, 오늘 미국 달러가 외인들이 빠져나갔죠. 또 거세게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고, 미국 달러는 오늘 1월 29일, 21년 1월 29일, 2021년 1월 29일 미국 USD 달러는 1117, 1117.5 전 0.5전 내린 1117.55원에 마감을 했고요. 일본 엔화도 떨어지긴 했네요. 유럽 연합 유로는 좀 올랐고요. 위안화도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뭐 평시 그러니까 뭐라고 해 시계열적으로 쭉 바라봤을 때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달러 가격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미국 달러가 조금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이제 대량으로 탈출하게 된다면 지금 1조 4천억 정도 되는 그 물량을 순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순 매도를 했는데 2조가 넘어가고 막 그렇게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사태가 만약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미국 USD 달러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해서 달러가 꽤나 상승할 걸로 예상이 돼서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조금 더 쟁여놓거나 아니면 미국 달러로 환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네요.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 종목 순으로 먼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이는 건 하락장. 상승장에도 그랬지만 하락장에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코덱스 ETF 상품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 일명 곱버스라고 불리는 거죠. 이 상품과 인버스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레버리지는 이와 반대적인 성격이니까 아무래도 하락이 크거나 상승이 큰 장에는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품인 것 같아요. 우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부터 살펴볼게요. 역 레버리지. 음, 기관이 엄청 샀네요. 기관이 엄청 샀고, 이 기관이 샀다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해서 금융투자 회사들이 매수를 하긴 했겠지만, 솔직히 그분들의 업무가 ETF 뭐 그쪽 뭐
괴리를 맞추는 거 이외에 뭐 ETF를 그렇게 막 크게 운용하는 거 외에는 크게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업태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 종목은 ETF 어떤 펀드라던가 이런 것들, 예, ELS 이런 거 운영하는 거고, 자산 운용을 하는 거고, 펀드 매니저들 뭐 이런 분들이 자산 운용하고, 뭐 아니면 그쪽 그 증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이제 괴리 뭐 LP 괴리율 같은 거 맞추고,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한 거죠. 역 레버리지니까.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에 반대되는 성격이니까 이 곱버스라는 게요. 외인들도 샀고 기관들도 샀다는 건 지금 합심해서 코스피를 계속 끌어내리고, 예,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계속 주식을 계속 매도하는 성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보이시죠?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어, 증권회사에서 코스피를 뭐 3,300까지 간다, 3,600, 최대 3,600까지 갈 거다, 뭐 그 이상도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버스를 조금씩 좀 담아두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다. 이제부터 좀 서서히 담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예. 저는 한 3,300, 뭐 이렇게까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엔 1,100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발을 좀 빨리 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이, 특히 제가 매도세가 매도로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물량 공세를 좀 쏟아 부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기관들은 곧버스, 예,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에 매수했고요. 인버스를 한번 볼까요? 인버스도 역시 기관들이 많이 샀죠. 좀 중기적으로, 예,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로 보긴 좀 그렇고, 장기로 봐도 뭐 상관없겠지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베팅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단기로 봤을 때 그래도 뭐 상승할 여지가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본 것 같았는데, 이때 3200까지 예전에 올랐었는데, 팔았다가 계속 좀 이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인버스에 대해서 좀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계속 매도를 해왔죠. 외국인들이 어제도 매도, 그저께도 매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버스도 이제 매도하는 경향으로 매도로, 예, 가닥을 잡았다. 예, 코스피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인버스가, 솔직히 인버스는 중단기적으로 정도로 봐도 괜찮은 거니까, 조금 좀 근시안적인 가까이, 예,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곧버스를 보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아직 좀 주식 쪽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식에 발 담근 진 얼마 안 됐고, 뭐 경제 공부라든가 뭐 정치 경제 뭐 경영 이런 거 공부는 뭐 예전부터 좀 해왔으니까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죠. 네, 최근 들어서 뭐 많이 떴잖아요. 예, 주식도 일반인들에게도 좀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는데 일지를 쓰고요.
음, 지금 이러한 매수 이런 상황들 흘러가는 양상을 보았을 때 다음 주에도 좀 상승과 하락이라고 뭐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하락과 상승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하락과 상승이 좀 동반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그냥 본 마음을 얘기하자면 저도 그 개미 일개 한 명, 그 여러분들과 같은 일개 개미 한 명의 개미로서 코스피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버스에 투자하라고 한 그때 그렇게 담그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러한 양상은 솔직히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좀 그 비중 한국 쪽이 이제 뭐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에 좀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외환 같은 것도 좀 중요하고 그래서 외국인들 영향 그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곧버스 이러한 경영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곧버스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락이라고 생각한다면 곧버스가 맞고 상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덱스, 뭐는 타이거, 뭐 레버리지가 맞죠. 100%는 아니더라도 99%에 수렴하게 100%에 수렴하게끔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생각한다면 그게 투자하는 방식이 맞는데 솔직히 이거 예탁금 뭐 1,000만 원 이상 뭐 그리고 또 뭐 ETF 관련 뭐 수료 1시간 이상 수료 뭐 이런 뭐 제한 조건 자격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인버스를 하고 뭐 타이거나 코덱스 뭐 이런 인버스를 하고 상승할 거라 뭐 코셀프도 있고 뭐 상승할 거라 생각하면은 코덱스 뭐 200 종류 뭐 이런 걸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자기가 개별 종목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러한 ETF는 아무래도 연 펀드 보수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주가 지수와 연계되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ETF 상품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갈 바에는 난 개별 종목이 자신 있다 하면 개별 종목으로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면 SK 하이닉스, 셀트리온이면 셀트리온, 네이버면 네이버, 뭐 카카오면 카카오 이렇게 해서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개인이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개미들 개인 순매수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은행주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은행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기업은행도 많이 떨어졌고요. 주가 방어를 그래도 좀 KB금융이 조금 낫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우리금융도 많이 빠졌고 신한도 많이 빠졌는데 저는 서서히 담아두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만원 초반이면은 39,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담아두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퍼도 좋고요. 메릴린치가 들어왔네. 이거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 메릴린치 뺐다가 단타로. 물론 이제 이 안에 메릴린치에 투자하고 있는 뭐 개별 투자자들도 뭐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색안경을 끼고 싸잡아 보는 그런 느낌이죠. 기업은행 역시 외국인 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은행은 외국인의 파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메리트 있는 걸 꼽아라 라고 한다면,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KB와 신한을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투자하시는 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개인이, 그러니까 투자해서 번 것도 개인이 버는 거고, 투자해서 잃은 것도 개인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예, 그렇게 결정이 이루어진 거고요. 100%뭐 자기가 잘해서 또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신한지주, 이 둘 중에 어떤 거냐 하면 신한지주가 좀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카드 쪽도 지금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이제 뭐 고등학교, 뭐 중학교 상대로도 이제 새로 카드 발급한다고 하고, 그다음 여러 펀드 같은 것도 좀, 뭐 회사도 인수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장기적으로, 그나마 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핀테크 같은 것도 하고 AI도 개발을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한지주가 그나마 좀 회복이 좀 빠르고 상승할 여력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이 주식을 두 개 다 샀어요.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전에부터 계속 전에 사서 지금 또 샀으니까 물타기를 한 거죠. 예, 지금 또 샀으니까 물타기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뭐 상승 퍼센테이지와 하락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하락 퍼센테이지가 더 높긴 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저는 아직 주식에 약간 초보 느낌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증권, 유동자산뿐만 아니라 약간 그 부동산, 동산 말고 부동산 같은 것도 예, 충분히 하고 있고, 그다음 퍼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이거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왜 이럴까요? 그래도 이게 방심할 수 없는 게 은행주여가지고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과거부터 방카라고 해서 이탈리아 뭐 독일부터 해가지고 쭉 그 명맥을 이어왔으니까요. 그렇게 쉽게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2월 달에 배당을 주기 때문에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안쪽으로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2만 원, 이렇게 3만 원까지 3만 원 초반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KB금융이 말이죠. 물을 더 타든지 아니면 약간 존버러를 해서 좀 엄청나게 버티어서 충분히 시세 차익을 하든, 아니면 배당금을 여러 번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든 해서 충분히 그 연금 형식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추가로 물을 타게 되었고요. 추가로 매수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선택은 개인 판단 몫이겠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아까 은행주들은 쭉 살펴봤으니까요. 이 은행 주식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살펴볼까요? 기관들이 특히 많이 팔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보다 좀 덜 팔았네요.
금호 HT는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외로 1월 말에 확 올랐단 말이죠. 이게 무슨 호재가 있었나요? 재무제표 실적을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무제표 실적을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나 이 정도가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나 이 정도가 약간 좀 심리 투자 어떤 심리 개인 심리가 반영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금호 HT 투자 유의가 지금 딱지가 붙었는데 전부 다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일선 뚫고 21선 밑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주봉도 역시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고 월봉도 약간 그런 경향을 지금 변동폭이 너무 커서 단언을 할 수 없지만 하향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그 밑에 있던 삼성전자 살펴볼게요. 맥커리에서 나갔고 삼성전자 TSMC 한국과 대만 분량으로 봤을 때 TSMC가 좀 많기는 한데 디램 가격도 반등했구나. 디램 가격이 지금 방학 방학이던가? 방학 시즌이면 디램은 맨날 올랐으니까 어 그렇다고 하고요. 맨날 할 때마다 보면 뭐 비트코인 올릴 때 채굴이다 뭐다 해가지고 디램도 오르고 CPU도 조금 오르고 보면은 특히 뭐 V램이 많이 오르죠. 예, 그쪽 그 그래픽 카드 V램이 많이 오르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좀 더 수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떡상할 텐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TSMC가 대표적으로 세계에 잘 알려진 회사니까요. 아무래도 TSMC 쪽에 더 물량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기세 진짜 좋네. 역시 주식은 기세인가? 일봉으로 봤을 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고요. 계속 꼬리가 내려갔네요.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 그래도 5일선에 근접하려고 한다면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주네요. 주일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여력을 남겨주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데 약간 한 이틀, 사흘 막 이렇게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주봉은 또 보면 상승할 것 같네요. 월봉도 뭐 상승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약간 주식의 정석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뭐 언제 사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10년, 20년 그 이상을 놓고 봐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이버 제주은행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런 거 약간 구설수나 어떤 뭐 핫이슈 종목으로 떠오르면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해서 저는 쳐다보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넘어가고요. 코덱스 200 주식 주린이는 주린이답게 해야 돼요. 역시 삼성전자 외국 순매도 1위 코덱스 역시 매도를 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본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150은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외국인들은 좀 샀네요. 기관은 팔고요. 이 정도면 약간 중립에서 조금 매수 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코스닥은 다음 주 정도에 좀 상승할 여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와 다르게. 그렇구나. 코덱스, 코스닥을 좀 봐도 괜찮겠는데? 레버리지를 들어가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네요. SK증권 예전에 제가 봤을 때 880원? 그쪽 언저리 때였던 것 같은데 1050원까지 올라갔었네.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을 보기도 좀 힘드네요. 네. 주당 배당금은 동결인가요? 영업이익 좋고요. 부채 비율이 좀 그러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 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주린이들은 저 같은 주린이들은 생명 바이오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죠. SK 하이닉스가 500원 떨어졌네요. 맥커리 들어왔고 맥커리 나가고 디램 랜드 양날개죠. 예, 양날개인데 MI 아니요 M16 외국인 들어왔고 기관 나갔고 솔직히 SK 하이닉스도 오래 봐야 할 주식이면 맞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을 주진 않네요. 예, 음봉을 봐서 그런지 캔들 음봉을 봐서 그런지 일봉도 좋아 보이지 않고 주봉은 괜찮아 보이는데 일봉 월봉이 조금 그러네. 주월 근데 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오래 두고 가야 할 주식 킵. 다음으로 이런 잡주 말고 LG 디스플레이 오늘 하락했네요. 개인적으로 이거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5,000원 정도 그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지금 잘 내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DB? DB가 뭐죠? 데이터베이스? 동부구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네요. 전환했는데 2020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보율이 좀 늘어났고 부채 비율 조금씩 줄였고 당좌 늘어난 거 좋고요. 어... 매매 동향 외국인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은 매도. 차트 일봉 봤을 때 이거 좀 심하네요. 이것도 그렇고 월봉으로 봤을 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을 좀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총 코스피 582. 글쎄요. 이거 살 바에 BGF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으로 증권 쪽이랑 은행 쪽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나 보네요. 다 하락이네요. NH, 메리츠 지금 정도면 이제 서서히 담아놔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그저께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저께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또 그렇게 됐네. 모건 스탠리에서 들어왔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데. 5일선 잘 지키고 있는데 121선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여기 좀 주봉으로 봤을 때 주춤거리는데 약간 더 떨어졌네요. 월봉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상향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U 플러스 더 떨어져야 돼요. 이거 화웨이 어떻게 청산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라운제가 상승세 좋네요. 매매 동향 보면 외국인 역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에 대량으로 매수를 했네요. 상승세 좋아 보입니다. 단기 투자할 할 분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도 그렇게 크게 오래된 주식은 아니네요. 20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크라운제가는 그 예전부터 있었던 기업이니까요. 그럼 그렇게 막 위험하다, 10년 뒤에 사라질 것 같다, 20년 뒤에 사라질 것 같다, 뭐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태도 뭐 인수합병, 그쪽 그 아이스크림 부분이 민수합병은 됐지만 아직 다른 부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어떤 좀 큰 기업들, 거대 대기업들은 이름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래도 대마불사도 뭐 옛날 말이긴 한데, 그래도 대마불사가 왜 대마불사겠습니까? 음? 어디까지 봤죠? 크라운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약 넘어갑니다. 제약 안 봐요. 신한지주 아까 은행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BGF 같은 경우엔 단기 하락 좀 맞았네요. 요즘 상승세가 가팔았죠. 상승세가 가팔아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대한항공이 좀 떨어졌네요. 항공 쪽이 좀 오늘 좀 약세였나 봅니다. KT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왜 떨어졌을까? 오늘 외인이 빠져나갔겠죠? 근데 그거보다 기관이 더 많이 팔았네. 이놈들. 현기차 말고 많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GM도 있고요. GM도 뭐 GM 대우도 있고 뭐 타타 대우 뭐 이렇게 해서 뭐 인도 쪽에도 또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GM도 있고 그다음 뭐 포드도 있고 BMW도 있고 그다음 뭐 폭스바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한정에선 거의 무한급의 그 사기급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기차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가격이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르는 느낌은 괜찮은데 일봉에서 좀 꺾였네요. 일봉 꺾였지만 주봉과 월봉에서는 아직 살아 있고요.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UBS에서 들어왔네요. UBS에서 들어왔고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이렇게 해서 현대차하고 뭐 딱히 보이는 거 없으니까, 관심 끄는 게 없으니까 거래 상위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닥치 여기 나왔네요. 거의 한 50위권만 봐도 그냥 다 본 것 같은데. 삼전 아까 봤고요. SK 하이닉스 아까 봤고, 우선주니까 넘어가고, LG 화학은 넘어가고요. 네이버 추종 매도가 많았네요. 기관은 사고 웨이는 팔고. 네이버 쇼핑몰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죠.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 12,000원 빠졌단 말이죠. 상승세가 진짜 월봉으로 봤을 때 가팔랐어. 지금 좀 꺾인 모습이고, 주봉 월봉 좋아 보이고요. 개인들도 좀 가지고 있나 보네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좀 사실이죠. 예. 음, 좋고요. 수익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률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건 파이는 커지는데 약간 나가는 비용들이 좀 많나 보네. 내부적으로 약간 좀 봐야지 않을까? 자본 회전. 음, 뭔가 좀 연구 개발을 더 하는 건가? 이거는 뭐 그런 것들은 다 전자공시 들어가가지고 기타 뭐 포괄 손익 계산서든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나중에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도 매력적인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매력적인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분 현황, 국민연금, 장래매도. 국민연금이 계속 파네요, 이분들. 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근데 뭐 손실 안 날리면 팔 수밖에 없죠.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모두들 다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들어온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오면 든든하죠. 근데 지금 계속 팔고 있다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현대차 아까 봤고요. 셀트리온은 넘어가고요.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 뭐 새로 나오나 보네. 단기 순손실이었네요. 2019년에 다시 이익으로 바뀌었고요. 어디 또 투자를 했나 보네요 따로. 예, 그러고 보니 영업이익이 이렇게 두 배로 나올 수가 없죠. 어디 새로 투자를 해가지고 순손실이 나지 않는 이상 순손실이 났다는 건 어디에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보기도 했고요. 수혜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업 구성이나 이런 것들 운영 같은 측면에서는 카카오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카카오 게임 아닙니다. 카카오 게임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못하고 있어요. 카카오 말입니다. 카카오가 잘하고 있어요. 시총.
그래서 차트를 안 봤네요. 이것도 일본 빼고 괜찮게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 중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일, 4일 내로는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사람 투기, 약간 사람 심리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되는 거니까요. SK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네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포스코도 하락했고, SK텔레콤, 캐시카우, 현금 대박인, 현금 오지게 많이 들고 있는 SKT. 맥커리 팔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 들어오고, 당좌 비율이 줄었고, 부채가 늘었고, 5G 요즘 또 투자하고 있나요? 이상한데 해서 돈 벌 궁리면 하지 말고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제가 주주는 아니지만 배당 하나 쏠쏠하니까요. SKT. 아, 이것도 기세가 꺾였네. 이것도 존버. 이것도 킵해놨다가 좀 싸지면 사는 걸로 SKT. 어, LG가 10만 원대가 깨졌네. 와, LG 우선주도 엄청 빠졌겠네. 그러면 UBS에서 들어왔고 맥커리에서 나갔고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순매수세. 가전제품 역시 LG긴 하죠. 지금 삼성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LG죠. 다른 집 보면 다 거의 대부분 LG던데. 월봉, 일봉, 주봉. 이것도 일봉 괜찮은데 일봉이 안 좋은데 주봉, 월봉 보면 또 괜찮아 보이네요. 이게 약간 코로나 이후에 약간 거품 낀 그런 가격들이 그 이평선을 조금 혼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 그런 좀 착시 현상 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걸 확실하게 제가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다 뭐 이렇게 좀 단언하기도 좀 어렵고 다 그러네요. 이게 뭐 신이 아닌 이상은, 뭐 작전이 아닌 이상은 이거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운영자도 아니고. KTNG 많이 떨어졌고 지금부터 담으면 좋겠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조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킵해놨다가 구매하도록 해야겠네요. 개인적으로 KTNG 계속 탐나네요. 담배를 피진 않지만 인삼 쪽이 좀 탐나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맥컬이 나갔네요. 이 눈치 좀 보는 눈이 없네. 보는 눈이. 퍼더 준수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 안 산단 말이에요. 킵, KTNG, 삼성화재. 이번 실적 좋지 않았나? 영업이익이 1조 440, 444?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데. 맥콜이 나갔고 홍콩 상하이 나갔고 나갈 사람 다 나갔네. 오를 일밖에 없겠는데? 야, 근데 이 곡선이 너무 안 좋다. 일봉이 안 좋고요.
주봉도 좀 안 좋고 월봉도 기세가 다 꺾였네요. 좀 타이밍 봤다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좀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 이거 삼성화재 저도 지금 이제 조금 담아놨는데 이거보다 저 더 떨어졌네요. 저도 좀 담아놨었는데 이건 좀 기다려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산 것 내서 산 가격에서 산 가격 얼마에 샀지? 17만원 중반대에 산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샀는데 제가 한 만 원 정도 빠졌네요. 만 원 좀 안 되게? 만 원 정도? 반누님에서 만 원 정도 빠졌네요. LG 디스플레이 이거보다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빅히트 비싸고요. CJ 제일제당 뭔데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맥콜이 나갔네요. 선물 세트 비비고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어가지고 대박인데 외국인도 좀 나갔네요. 왜 나간 거지? 배당을 좀 덜 줘서 그런가? 좀 더 떨어지면 그때 사두는 걸로. KT 눈여겨보고 있고요. 강원랜드도 좀 더 떨어지면 사고 싶다. 오리온 가격 적절하고요. 이마트 오늘 5,500원 떨어졌네요. 신풍 넘어가고요. 제약이니까. CJ가 전체적으로 안 좋네요. 예. 제가 보니까 그때 하락장이다 보니까 롯데도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그렇게 장이 썩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3천선이 깨졌고 하락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러한 분위기를 풍겨주네요. 동선은 올랐고요. 도전비즈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쇼핑이 4,000원이나 떨어졌어요. BGF는 계속해서 연일 상한을 치고 상한이 아니라 연일 상승을 하고 있고요. CJ가 이번에 10만원대가 깨졌었는데 거기서 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CJ는 좀 지금부터 킵해놨다가 점 찍어놨다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뚜기도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생건 떨어지고 NHN도 한전 KPS도 떨어지고 한전 KPS는 지금 그 전에부터 계속 매수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샀습니다. 오늘도 한전 KPS 담아놨고요. 개인적으로 1, 2월 달에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담아두고 있는 그렇게 담아두고 있고요. 하락 조정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또 계속 담아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더 담아둘 생각입니다. WGMG 비싸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싸고 금융지주 DGB 좀 샀고요. 이번에 좀 은행이 좀 싼 것 같아서 좀 사놨습니다. JB금융지주도 샀고요. 코스닥 레버리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매도할 수밖에 없죠. 기관이 특히 많았네요. 기관 매도가 참 무섭습니다. 금융에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많이 팔아봤네요. CGV 지금도 비쌉니다. 롯데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고요.
롯데리아 리츠는 안 삽니다. 롯데리아. 두산은 좀 더 떨어져야 한다고 봐요. 하나투어 모두 염원 담아서 올렸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한가를 하한을 보고 있네요. 계속해서 낮아지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 조정. 제주항공 항공도 계속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떤 실적이라던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영업 적자가 이번에 심각했죠. 예, 저번에 심각했고 이걸 메우려면 좀 몇 년은 좀 더 해야지 않나. 최소 2, 3년은 더 굴려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삼양홀딩스 역시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엄청 올랐죠, 얘가 엄청 너무 올랐어요. 동원 FMB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쿠쿠홀딩스 지켜보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역시 롯데제과도 역시 제가 사놓은 것들 계속 떨어지네요. 예. 지금 뭐 아직 손실은 아니지만 충분히 개인 개인 투자자로서 약간 위협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라고 계속 그런 불안 심리가 들긴 하네요. 손해보면서 몇 개 팔기도 했고요. 그때 은행주라던가 이런 것들 좀 손해보면서 팔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고 팔고를 조금 하긴 했지만, 역시 이런 맛에 주식을 하나요? 근데 B2 같이 빚 끌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리고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는 것도, 천만 원도 국내 주식에 천만 원 투자하고 있지도 못하죠. 돈이 없어서. 1천만 원도 안 됩니다. 삼양사도 역시 올랐던 기세가 좀 있었으니까, 한을 먹고 있고, 풀모는 개인적으로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 해외 약간 그, 좀 발을 넓히고 있던데 보니까 해외로 진출하면서 CJ 제일제당 이름을 좀 바꾸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CJ 제당이든 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CJ 제일제당이 지금 꽉 잡고 있는 느낌으로 비춰져서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비춰져서 미국 사람들이 CJ 제일제당을 중국 기업으로 알고 있을걸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일반 소비자들, 물론 이제 증권 트레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 기업인 걸 알겠지만 아마 대부분 미국인들이 중국 기업으로 알지 않을까. 예, 외국 나가면 우리들 한국 사람들 다 중국인으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뭐 하여튼 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대. 그래서 넘어가고요. CSPC 선립 지켜보고 있고요. 빙그레 눈여겨보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좀 회복을 했네요. 제가 55,600원이었나요? 그때 거기까지 본 것 같은데 빙그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선물 인버스 그때 제가 1000선대였나요? 980부터 제가 서서히 담아 놓는다고 했는데 수익이 나는데 제가 많이 담은 건 아니고 서서히 담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서히 담았고 수익이 나는데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고 수익이 나긴 하는데 너무 슬프다고 해야 하나요? 이게 약간 해칭용이어가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인버스는 올라요. 코덱스 뭐 코스닥 인버스든 코스피 인버스든 오르긴 오르는데 전체적인 그 제 포트폴리오를 짠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총 번 어닝 한 것이 좀 총익이 줄어들거든요. 토탈이 너무 줄어들어서 오늘 좀 매섭더라고요. 예, 정말 매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마이너스죠. 예.
근데 이제 인버스를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덜 마이너스죠. 슬프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버스가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예, 인버스가 떨어지고 코스피가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도, 그러니까 지금 성향 레버리지를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쪽 오른쪽이 훨씬 좋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증권 아까 살펴봤고요. 롯데푸드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간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역시 보이고요. 대략 한 10페이지 정도까지만 볼까요? OTT 산업이 지금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CJ 우도 역시 떨어졌죠. 전환. 아모레 우는 전환은 올랐네요. 또. 우선주 떨어지지 않았네. 이게 아니죠. 아모레 GU. 네, 떨어졌는데 오르네. 상대적으로 평가가 좀 낮았나? 퍼 해당 수익률 300. 퍼 해당 수익률 EPS. 음, 이건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건 똑같고, 이거 비슷하고 그런가? 숫자가 너무 많아. 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 이익. 똑같네. 이게 우선주인데 전환되는 거니까 보통주로.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좀 보통주가 높나요? 아니면 좀 이제 보통주로 변경되는 시기가 좀 이제 근소하게 다가왔나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뭐 여하간 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딱히 눈에 띄는 것들은 보이지 않네요. 혜태? 혜태지가 그때 빙그레 넘겼던가요? 아이스크림? 빙그레? 네, 그러죠. 실적이 좀 안 좋았네요. 차트도 변동성이 좀 커 보이고요. 혜태가 이게 아이스크림 쪽으로도 그래도 좀 알아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이제 빙그레보다 훨씬 덜 하지만, 빙그레 입지가 진짜 단단해졌네요. 야, 이것도 좀 기다리면은 만약에 3월달, 4월달 이때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제대로 된 조정이 들어온다면, 얘도 좀 큰 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시청순으로 살펴봤고요. 하락한 거 그냥 관심 있는 거 보이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보이진 않네요. 뭐 딱히 보이진 않고 뭐 해서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29일이고요. 코스피는 2976.2 하나 선에 종가 마무리했고 코스닥은 928.73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